안녕하세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과제, 논문, 업무에 쓸 데이터가 이제 종종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서 이제 다양한 주제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인사이트를 얻거나 의사결정하고 계획을 하는데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통계 포털, 우리가 이제 과제할 때 어디에서 데이터 찾아야 될까?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제별로 굉장히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라든지 사회 일반, 범죄 안전, 노동, 소득, 소비 자산이라든지 보건 복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있는 수치처럼 전년 동월 대비 어느 정도에 달라졌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습 자료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추이와 같은 신문 기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데이터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저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 20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주요 품목 상승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따라서 2021년 9월에서 이제 뭐 달걀, 상추, 마늘, 돼지고기, 라면, 경유, 휘발유, 전세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이런 추이까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국내 통계로 가서 주제별 통계로 가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가를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조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쌀이라든지 현미, 찹쌀, 콩, 뭐 배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일단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201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1년 10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실 때 혹시 미래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12월 22일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영상의 기준은 2015년을 100으로 한 데이터로 분석을 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성질별 2015년을 100으로 한 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할 텐데요. 항목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항목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시도별 클릭해 보게 되면 전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에서도 이제 총 지수 포함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20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부터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조회 건수가 많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월 단위로 이제 통계표 조회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계표가 조회가 되게 되는데요. 2019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 이게 전국 품목별 그 다음에 여기 기간 연도와 월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도와 월이 이렇게 컬럼에 가 있게 되면은 변수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도와 월을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렬 전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텐데 파이썬에서도 이런 행렬 전환을 판다스에 있는 멜트 기능을 사용해서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통계청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행렬 전환을 해주게 되면은 컬럼에 있던 내용이 이제 변수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맨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도별, 품목별, 시점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경된 이제 행렬 전환에 따라서 이제 표가 조회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변경된 시도별, 품목별, 시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야지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CSV 형태로 조회 화면과 동일하게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 파일을 실습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같은 폴더로 옮겨주게 되면은 훨씬 파일을 불러오기가 쉬워요. 경로 설정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 실습하고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경로로 옮겨주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 성질별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이제 직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죠. 그래서 import 판다스 as pd로 판다스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해서 import numpy as np로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import matplotlib .pyplot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as plt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atplotlib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c본도 함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s SNS라는 별칭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임포트 했다면 이제 시각화를 위한 글꼴 설정을 해줘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게 맥이라면은 애플 고딕, 윈도우라면 맑은 고딕, 그 다음에 만약에 구글 콜랩 사용하고 있다면은 나눔 고딕을 설치하고 이제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셀은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셀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폰트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코시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 읽어보도록 할게요. pd.read_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판다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포맷이 뜨게 돼요. 여기에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저희는 CSV 형태로 파일을 불러올 거고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파일명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은 이제 다운로드 받는 시점에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그 문구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ad_csv로 읽어왔더니 이렇게 한글이 깨져요. 이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이제 인코딩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코딩은 CP949를 통해서 한글 인코딩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글 인코딩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f price index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재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read_csv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변수에 담아서 재사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쉐이프 값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12150개의 행과 4개의 연로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df price index를 이제 전체적인 정보를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info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행의 개수는 12150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컬럼은 시점, 시도별, 품목별 데이터와 같은 이제 컬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측치, 보게 되면 이제 개수가, 데이터의 개수가 다 같아서, 결측치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다시 분석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까지 불러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추이 분석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